와, 오늘 이거 엄청난 기능 속에 있다는 소식 듣고 왔어요. 어떠한 기능인지 소개해 주세요. 오늘은 굉장히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을 가져왔는데요.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집중해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DDSD라는 이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 그 PC 버전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네, 누르게 되면은 이런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머리가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요거는 체크 안 하고요. 자, 그림 생성해서 해볼 건데요. 이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야 되죠. 네,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하고 크게 다름없습니다. 확장 기능 통해서 이 안에는 없기 때문에 URL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는 건데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더보기란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설치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초반에 나왔을 때는 이 폴더에서 보시듯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개발자분께서 수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릴 수가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버전에서 그냥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고요. 이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설치는 가능한데 작동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용법을 제가 더보기란을 통해서 한번 넣어놓겠습니다. 그걸 참조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도 안 되신다 하면은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요. 저도 사실 이 세부적인 설치 관련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가져와서 생성을 해보고요. 최대한 복잡하지 않게 고해상도 보정도 안 하고 얼굴 보정만 한 상태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고요. 손하고 이런 것까지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우보이 샷을 한번 해보고요. 네, 이 이미지를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옷을 입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보면 다행히도 손이 제대로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건 또 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잘 안 나온 게 또 견본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시드 번호를 고정시켜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자, 이제부터 이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요. DDSD. 네, 기존의 D 디테일러하고 SD 업스케일이 합쳐진 기능입니다. 보면은 랜덤 컨트롤러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저도 안 해봐서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업스케일도 체크를 하지 않을게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체크가 된 상태는 비활성화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체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보면 디테일러 샘플링이 있죠. 앞에 거랑 동일하게 해주면 되고요. 뭐 오리지널 해주셔도 되고 동일하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디테일러 SAM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러 디노 모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헷갈리고요. 저도 뭐 정확하게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설정하는 란은 딱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이 옵션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요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메타 AI가 발표했던 SAM 이 모델이죠. 이제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눕기 따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물체마다 다 분류해서 그거를 분석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술을 활용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디테일러 디노 모델 이게 뭐냐면은 그라운딩 디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텍스트 프롬프트로 물체를 구분하게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 헤어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디텍팅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라고 하면 눈 그리고 손 그리고 옷 이 부분을 텍스트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디텍팅 하게 되는 거죠.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디텍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 디테일러 같은 경우는 얼굴 보정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 기능 한 가지 가지고 다양하게 디테일한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디텍트 프롬프트, 긍정 프롬프트, 부정 프롬프트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프롬프트 부분과는 약간은 좀 다른 면이 있고요. 만약에 조금씩 하다 보면은 이제 감을 익히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화면으로 다시 설명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디텍트 프롬프트 작성 요령이라고 했죠. 이 딱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머리가 또 혼란스럽기 시작한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실게요. 자, 우리는 주로 이제 인물 사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얼굴 부분이나 자, 이런 손 부분 아니면 뭐 눈 부분 아니면 입 부분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롬프트는 어떤 작성 형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얼굴을 하고 그 다음에 콜론 넣고 그 다음에 이 SAM 레벨 그 다음에 threshold 그 다음에 계속 이 구분할 때마다 콜론을 넣어야 돼요. 딜레이션 팩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달러 표시가 되죠. 좀 구분선이 좀 많아가지고 복잡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해당하는 어떤 기능에 대한 칸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칸막이를 구분 지어주는 하나의 특정 인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얼굴에 대해서 이런 수치들을 조정하면서 나는 이미지를 좀 변경하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칸막이를 쓰면서 수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얼굴 부분뿐만 아니라 예제 2번처럼 손 부분도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자, 여기서는 이제 콜론을 넣지만 신체 부위 부분을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구분자들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사용할 때 익숙해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두 번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디노이징 값을 넣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구분자만 넣어주면은 왜냐면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림을 생성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를 익힌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네, 개발자분이 알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수정해서 적은 것이고요.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 다음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바꿀까요? 네, 요 작성하는 순서를 천천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헤어부터 한번 바꿀까요? 헤어. 자, 헤어에 대해 바꾸고 싶은 명령어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개발자분이 예시를 들어준 문구이긴 한데요. 자, 이거를 빨간 머리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바꾸고 싶다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명령어를 넣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롬프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중간 과정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디텍팅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거든요. 다음에는 그렇게 같이 한번 찍어볼게요. 자, 보면 자, 머리가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디텍팅 해줘서 자, 프롬프트를 반영해줬습니다. 네, 이걸 한번 이미지로 볼게요. 자, 이게 처음 이미지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미지고요. 약간 미세하게 바뀌고 손 부분은 자연스럽게 더 해줬네요. 아무 명령을 안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손이 부족하고요. 네, 이렇게 원본과 거의 흡사하면서 내 머리 색깔을 바꿔줬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눈까지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디텍팅하는 인자들을 또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또 세미콜론 넣고 자, 눈 아이즈를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눈에 대한 프롬프트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대로 복사해서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는 이제 블루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블루로 바꿔보고 이거는 이제 헤어가 아니죠? 부분에 맞게끔 자, 이렇게 바꿔주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헤어 부분을 이제 디텍팅 해줬고요. 네, 어떤가요? 이렇게 결과를 잘 반영해 줬죠. 자, 그 다음에는 눈이라는 인자를 줬는데 전혀 묘사를 해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나올까? 그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니까요, 이제 블루 아이로 바꿔주긴 했는데요. 아마 AI가 기존의 정보를 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눈 부분을 잘 못 봤는데 이게 사시였어요. 사시였는데, 자, 머리가 바뀐 부분이죠, 아까. 그리고 이제 눈 부분을 바꿨을 때 눈이 정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네, 정말 좋은 보정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아까 이제 눈 부분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손 부분을 한번 바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같은 경우는 컬러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낫겠죠. 정상 손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자 여기 인자도 핸드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세 부분을 우리가 디텍팅해서 이미지 변경을 할 겁니다. 아마 인자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조건들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래픽 카드가 좀 힘들어 하긴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손 부분도 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같이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하고요. 우리가 이제 인베딩 파일로 쓰는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로라에서 사용하는 이런 인베딩 파일들이 있죠. 배드핸드 5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나올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나머지 밑에 부분은 전체 해상도로 인페인트 하기 위해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만약 누르면은 이미지가 많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고, 이제 디테일러 블러 같은 경우는 이미지별로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하고 싶을 때는 수치를 옮기면 되겠죠.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손 부분은 오른손은 괜찮고 왼쪽 부분은 살짝 아직은 조금 안 좋네요. 그런데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포토샵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손가락이 하나가 없네요. 손가락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아까 배운 프롬프트 적용 요령 이 부분 생각나시나요? 자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 레벨, 여기가 레벨 값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적용 범위를 넓힌다고 할 때는 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0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전히 이미지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이럴 때, 자, 비교를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2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이제 나왔네요. 네. 보니까 손가락이 더 줄어들었죠. 3개가 돼버렸네요. 오히려 이미지가 이상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이제 높인다고 했을 때는 적용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대로 이 상태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정 프롬프트 중에서 너무 많이 중복하면 또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까 추가했던 거 빼고 이 상태에서 다시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지가 나왔고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네,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제 또 귀걸이를 찾네요. 자, 보면은 이미지 분석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 자, 첫 이미지가 네, 요거였고요. 그 다음 머리, 그 다음 눈, 네, 그 다음은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묘사 안 하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손에 대한 수치를 바꿔가면서 했죠. 점점 일그러집니다. 그 레벨 값을 바꿈에 따라 점점 없어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이고 점점 예쁘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점점 작업할수록 옷도 이제 손을 바꾸면서 자, 배꼽티가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확실히 손이 좀 더 디테일하게 좋아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얼굴은 이제 대동소이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한번 얼굴을 이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얼굴을 좀 더 예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안에 와서요. 인자 또 추가해줘야 되겠죠. 자, 세미콜론 하고 페이스로 바꾸겠습니다. 페이스 넣고요. 네,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넣을게요. 여기다가 아이고 그대로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구분해서 넣는 겁니다. 예쁜 얼굴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에 대한 프롬프트는 각자 다 마음에 드시거나 기획하고 계신 거를 넣으면 됩니다. 이게 정석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얼굴을 하려던 이유는 아까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네, 이 부분 그대로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인자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니까 너무 복잡해 보이죠? 네. 자, 보면은 이제 확대해서 볼까요? 이거는 SAM 레벨이에요. 0으로 놓고, 자, 요거는 이제 threshold 그런 수치예요.
스레숄드 수치가 뭐냐면은 특정 크기 이하의 검색을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바꿔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이션이라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0부터 128을 사용하는 숫자인데 검색된 범위를 보고 이제 확장해 볼 수 있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정했을 때 이제 픽셀 값으로 64 픽셀로 더 넓혀서 디텍팅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명령어로 추가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디노이징 값이에요. 인페인팅 시 강도 높을수록 창조적인 수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원본하고 좀 비슷하게 나갈 때는 이 수치가 적은 게 좋겠죠. 그래서 한 0.3이나 0.2 둘 중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CFG 개수예요. CFG 개수는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9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샘플링 스텝 수 수치인데 0에서 150까지 사용을 하죠. 네,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덧칠을 하는 그런 정도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미지가 좀 더 괴랄해지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보통 2에서 30 뭐 그 정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프롬프트가 의미하는 바를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번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해봐야 돼요. 네, 저 역시도 많이 사용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굴 부분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더 이제 얼굴이 예뻐진 모양인데요. 손 부분이 또 이상하게 변경이 되었네요.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직전이었죠, 방금 전.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얼굴 부분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런 아까의 그 이제 프롬프트 수치들을 변경함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의 정도가 정말 다양해졌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인자들의 수치에 따라서도 배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은 이제 견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 부분을 한번 고쳐 나가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인페인트 전송을 하겠습니다. 인페인트 전송을 하면 이제 정보들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DDSD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여기서 사용을 하는데 조건들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네, 이 업스케일은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 이 공간에서는 랜덤 컨트롤렛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비활성화 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네, 요거 디테일러는 활성화된 상태로 놔두겠습니다. 체크 안 하면 활성화되는 거죠. 네, 그리고 모델은 이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네, 특별히 바꿀 건 없고요. 네, 요거 제가 미리 핸드 부분만 입력을 했습니다. 핸드 부분만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져온 거예요. 시간상 네, 여기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있던 문구들을 손 부분만 해당되게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손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마스크를 칠해줘야 되죠. 손을 변경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해주고, 자, 이 부분은 특별히 바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지 전체 해서 비율을 유지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볼까요? 이미지가 나왔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네요. 네, 이거를 범위를 조금만 더 넓혀서 네, 한 번 더 생성을 해주죠. 네, 여기서 자, 보면은 디노이징 강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0.5 정도로 해볼까요? 네, 이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손가락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토샵으로 조정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더 만족스럽지 않다 하면은 계속 돌려서 좋은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손을 바꾼다든지 얼굴 바꾼다든지 이런 디테일러 기능에서 정말 확장된 이런 측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정말 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확장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분이 만들어주신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잘못된 설명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 프로그램 정말 좋죠. 긴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요. 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못했던 그런 단점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요. 저도 계속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시 한번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